자, 모빌리티는 이제 여러 가지 이동성이 있는데요. 보시면 제가 아까 처음에 질문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학교로 간다, 또는 직장으로 부모님들이 가신다, 또 내가 다른 나라로 이주를 한다, 또는 어떠한 사연을 위해서 망명을 한다, 이런 것들이 전부 사람 신체 이동에 해당하는 모빌리티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사물도 물리적으로 이동을 할 수가 있겠죠. 어떤 거? 여러분들 항상 기대하시는 택배가 오면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죠. 예, 택배 같은 것도 물건이 이동을 하게 되는 거죠. 창고에 있다가 우리 집으로 오게 되는 거죠. 또 생산자와 소비자와의 관계, 그죠? 이런 것도 물리적인 이동 관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인쇄물이나 시간 매체를 통한 움직임 같은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장소와 사람의 이미지를 통해서 상상해서 이동하는 방식 같은 것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이 부분이 디지털 시니어즈라고 하는 방법으로 굉장히 많이 각광을 받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어디 거리에 있던지 간에 그 뭐죠? 광고판 이런 것들이 계속 활성화가 돼가지고 내가 꼭 집에서만 또는 장을 봐서만 어떤 물건을 이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개념이 아니라 그냥 곳곳에 이런 것들이 산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내가 그 시각 매체를 보면서 이동한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도 모빌리티에 해당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거리를 초월하는 것, 지리적이거나 사회적인 거리를 초월해서 가상 이동하는 것.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있죠? VR. 그죠? VR이 뭐죠? 버추얼 리얼리티. 요즘에 우리나라의 버추얼 리얼리티 테마파크가 강남 쪽에 되게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뭐 2, 3만 원 내고 여러분들 막 즐기시기도 하는데, 제가 지금 강의를 하고 있지만 너무 하기 싫어가지고 다른 나라로 여행을 하고 싶어요. 근데 당장 비행기표가 없는데 그 느낌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리스로 가고 싶어. 어떻게 하죠? VR HMD를 쓰고 그리스를 선택하면 그리스의 어느 지역에 제가 가 있는 거예요. 되게 즐겁겠죠. 물론 이제 생생한 느낌은 없겠죠, 대신에. 내가 가상으로 가는 거니까. 그런데 그때 그 그리스라는 분위기를 느낄 수 있도록 이동할 수 있는 가상 이동도 모빌리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쓰시는 통신, 그죠? 뭐 카카오톡을 한다거나 워츠앱을 한다거나 뭐 문자를 보낸다거나 아니면은 먼저 전화를 한다거나 이런 팩스를 보낸다거나 이런 것도 전부 다 통신상의 이동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동성이라고 하는 거는 A에서 B, 또는 B에서 C 이렇게 어떤 행동이나 내 위치가 바뀌어지는 형태, 이동하게 되는 형태, 이것을 모빌리티라고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미래 예측 기술 뭐 잠깐 아까 소개해드렸는데 영상 짧게만 보시고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뭐 어떤 것들이 예측이 되고 있는지. 컴퓨터가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분석해 미래를 예측해 대처하도록 하는 기술을 머신 러닝이라고 합니다. 이 영화에서도 소개된 적이 있었는데 업체들의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교중 기자입니다. 2054년 미래 사회를 그린 공상과학 영화 마이너리티 리포트입니다. 특수경찰이 방대한 데이터가 축적된 치안 시스템을 통해 미래에 일어날 범죄를 예측해 사전 차단합니다. 영화 속에 나오는 미래 예측 기술이 점차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글러브를 끼고 앞에서 막 손짓을 하니까 어떤 장면들이 나오죠. 근데 이 장면은 놀랍게도 현실의 장면이 아니라 미래의 장면이에요. 미래에 일어날 일을 이 모니터를 통해서 갖고 와서 예측을 하는 거예요. 무슨 예측이냐? 누가 범행을 저지르느냐, 누가 살인을 하려고 하느냐, 이거예요. 이 배경이 뭐냐면 그러니까 범죄 예방국이라고 하는 곳인데 프리크라임이라고 하는 단체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어떻죠? 살인이 일어나면, 범죄가 일어나면 그때 사람을 잡아가지고 이제 뭐 기소를 하거나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라 범죄가 일어나기 전에 일어날 수 있겠다라는 영상을 보고 나서 범인을 미리 잡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범인이라고 사실 할 수가 없죠.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사람,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잡아가지고 미리 그 사람을 조치를 취해버리는 거예요. 살인을 못 저지르게. 그래서 이제 이 영상을 나중에 보시면 이 제도를 썼더니 엄청나게 많은 범죄율이 줄어들었다. 이렇게 해서 많은 범죄가 예방이 됐다라고 하는 게 나와요. 그게 뭐죠? 미래에 있는 거를 이동을 시켜요, 현재로. 지금으로도 이게 좀 사실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일 수 있죠. 앞으로 일어날 일을 어떻게 상상할 수 있지? 근데 2054년에는 이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 배경으로 이 영화가 만들어졌습니다. 조금 이제 디테일한 부분은 좀 이따가 영화를 독일기업 티센크루프는
연간 100만 대가 넘는 엘리베이터를 관리합니다. 엘리베이터에 부착된 센서들을 통해 모터의 온도와 속도 등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파악해 엘리베이터가 고장나기 전에 수리할 부분을 미리 찾아내 고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사고 예측을 돕는 머신러닝을 도입한 뒤 서비스의 정확도를 80% 가까이 높였습니다. 데이터와 컴퓨팅 파워가 준비가 되면서 그 머신러닝이 어떤 기존에 제공하지 못했던 예측의 어떤 기능으로서의 어떤 서비스가 가능해지면서 구글과 오라클, IBM 등 글로벌 기업이 앞다퉈 머신러닝 사업 영역을 확장하면서 국내 기업들의 발등에도 불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머신러닝이라는 기술이 도입이 되면 우리가 지금까지 원래 있는 물건이라든지 원래 있는 어떤 서비스라든지 이런 것만 갖다가 쓸 수가 있는데 머신러닝은 먼저 기계가 계속 생각하는 거잖아요. 자기가 계산하고 추측하고 예상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미래의 것도 갖다 쓸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미래의 것도 얼마든지 우리가 보고 예측할 수 있고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기능이에요. 그것도 역시 모빌리티에 해당이 된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영화 보실게요. 마이너리티 리포트를 좀 더 자세히. 한 소녀가 살인을 말합니다. 그리고 공에 죽은 자의 이름이 적힙니다. 이들은 범죄가 일어나기 전 범죄를 예측해 범죄자를 단죄하는 최첨단 치안 시스템 프리크라임입니다. 특수경찰 팀장인 존 앤더튼은 살인이 일어나기 전 예지자 아가사의 정보를 바탕으로 범행 장소를 찾습니다. 예정 범인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진짜 범인을 안 저질렀어요. 그냥 이렇게 무기만 들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아까 영상에서 살인할 거라고 보여줬기 때문에 이 사람을 잡아버리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은 이제 외치는 거죠. 나 죽이려고 하지 않았다. 그쵸? 이랬을 때 문제가 뭐가 생길까? 안 죽였을 수도 있죠. 근데 죽일 거라고 너무 확신을 하고 잡아버리니까 인권적인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쵸? 근데 이 프리크라임국에서는 거기까지 고려를 전혀 안 하는 거죠. 무조건 범죄를 막아야 된다라는 측면을 강조하기 위해서 각종 모빌리티를 아주 다양하게 쓰이는 모습을 현재 아가사라는 예언자 중심으로 동료 2명과 미래에 일어날 범행을 보면 특수경찰이 미리 출동해 범죄율을 줄이고 있습니다. The precognitives. In the 6 years we've been conducting our little experiment, there hasn't been a single. 경찰 팀장인 존 앤더튼, 좋은 결과를 그는 빚었다. 수영장에서 아들을 잃어버리고 추억 속에 살고 있습니다. Hi, like that. See, you're natural. 이 사람은 범죄 크라임국의 반장이에요. Oh, I think you'll beat me. Only 거기를 mommy 잡는 사람이죠. kiss me on the lips. Yeah, all right. Daddy. 그 시간 그리고 예언자들이 또 다른 사건을 봅니다. 공에 적힌 피해자 이름은 네오크로. From what I can see, we got a white male victim, about 5 The victim's name is Leo Crow. This is case number 1109. Time of the crime. The witness is ready to preview and validate number 1109. Ready when you are, Joe. Oh, I love this part. 아가사의 현장을 디지털화해 사건 현장을 찾습니다. Numbers 9. 자, 이런 모빌리티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직접 다 가야 되죠. 사람이 직접 다 가서 이 건물을 다 찾아봐야 되고, 그죠? 그 현장에 뭐가 있었는지 다 채취를 해야 되고, 범인의 동선을 다 봐야 되는데, 이러한 모빌리티 시스템이 있으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지. 이 한 장소에서 모든 걸 다 끌어와가지고 보면서, 그리고 비교적 정확하게 범인이 누구이고, 범행을 저지를 사람이 어떤 사람이며, 어떤 동기에 의해서 범행을 저지르게 되는, 범행을 하게 되는가를 굉장히 디테일하게 그리고 기록에 또 남는다라는 거죠. 기록이 계속 업데이트가 되면서 보여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찌 보면 상당히 살벌한 우리의 미래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Female, senior. She's smoking a pipe. 보실게요. Leo Crow. Oh, who is he? I have no idea! 이 장면은 뭐냐면 이제 이 사람이 어느 날 보니까 자기가 범인으로 돼 있는 거예요. 자기가 반장인데 문제가 생긴 거죠. 나는 살인할 사람도 없고 아무런 그런 의도도 없는데 구슬에 자기 이름이 딱 기록이 돼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동료들한테 그 들키면 안 되니까 도망을 가는 장면인데요. 이 도망을 갈 때 수많은 자동차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 자동차들이 현재와 다르게 어떤 모습으로 보여주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자동차들이 탈출을 시도합니다. 자 보세요. 이게 지금 수직으로 도로가 돼 있어요. 수직으로. 우리 지금 수평으로만 달리잖아요. 근데 건물의 벽이 도로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나 운전을 할 수 있는 합법 장치로 바뀐다는 거예요. 2054년에는. 아마 빠르면 더 일찍도 될 수가 있겠죠. 2054년이면 몇 살 들일까? 네, 계산하기도 싫은 나이. 자, 지금 보시면 세로로 지금 올라갔다 내려갔다. 뭐 이제 도망다니다가 그냥 요가 학원에 떨어져가지고 되게 웃기는 상황이 만들어진 이런 상황입니다. 미래의 모빌리티의 모습을 보신 거예요.